자, 전자기유도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무선 충전을 이용하는 휴대전화가 무선 충전되는 원리를 나타낸 거래요. 무선 충전기는 기본적으로 변압기 원리랑 비슷합니다. 변압기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가 자기장 변화를 만들고 그 자기장 변화로 2차 코일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였죠. 얘도 똑같아요. 일단 무선 충전기와 휴대전화에 있는 회로는요,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네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유선 충전이죠. 그래서 니은은 땡이 되는 거고요. 자, 원리는 뭐냐면 휴대전화에도 코일이 있고요. 무선 충전기에도 코일이 있는 거예요. 네, 무선 충전기에 있는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전류의 방향이 자꾸 바뀝니다. 이쪽으로 흘렀다 이쪽으로 흘렀다 자꾸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네, 전류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를 만들죠?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이 자기장의 방향도 자꾸 바뀌는 겁니다. 네, 바로 위에 누가 놓여져 있어요? 휴대전화가. 그러면 무선 충전기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만들어진 변화하는 자기장이 휴대전화에 있는 코일을 통과하게 되겠죠. 그러면 휴대전화에 있는 코일 입장에서 난 가만히 있는데 자꾸 자기장이 변해요. 그게 싫으니까 뭐를 유도하게 되겠어요? 전류를 유도하게 되겠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불러주는 거죠. 디귿입니다. 무선 충전기가 형성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전류가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고 자기장이 변화하면 휴대전화 내부 코일에도 역시 자기장 변화가 나타나게 돼서 이걸 방해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있는 코일에 뭐가 유도되는 거예요? 전류가 유도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휴대전화 내부에 전류가 유도되니까 이 전류를 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디귿은 맞는 말. 2번입니다. 그림은 자석의 N극을 검유계가 연결된 솔레노이드에 가까이 접근시키는 걸 나타낸 거래요. 우리 기본적으로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N극이 가까워지면 N극 가까워지는 거 싫어서 무슨 극으로 막아야 돼요? N극으로 막아줘야 돼요.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이 N극이면 반대쪽은 무슨 극이어야겠어요? S극이어야겠죠.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변화가 전류를 유도하고 이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오른손 법칙으로 전류의 방향 한번 판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이 항상 N극의 방향을 가리켜야 되고 내 손가락으로는 감아주어야겠죠. 그래서 감아주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면 우리 도선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넘어온 전류 쭉 타고 흘러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인 거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 무슨 방향이에요? A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 항상 전자기 유도는 변화를 방해하는 거니까 N극 가까워지면 밀어내려고 하는 거라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이죠. N극이 다가오면 N극으로 막아내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 디귿입니다. 자석은 가만히 두고 솔레노이드를 자석으로부터 멀리 한대요. 그러면 사실은 자석이 움직이건 솔레노이드가 움직이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만 변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레노이드가 멀어진다는 건 얘가 멀어진다는 건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자석이 멀어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상대적으로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N극이 멀어진다라고 하면 얘는 무슨 극으로 얘를 끌어당겨야겠어요? S극으로 끌어당겨야겠죠. 그러면 아까는 오른쪽 끝이 N극이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끝이 S극이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된 거고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돼야겠죠. 아까 A 방향이었으면 지금은 B 방향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3번입니다. 그림은 절연된 실에 걸린 원형 도선에 막대 자석을 가까이 하는 걸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자, N극이 다가와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이쪽을 N극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게 전류를 흘려보내줘야 되니까 전류는 감아쥐었을 때 색깔 바꿀게요. 전류의 방향은 내 손가락으로 감아쥐면 이렇게 돼야겠죠.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하면 아까처럼 감아쥐어서 넘어오는 방향.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A가 아니라 B여야 됩니다. 니은이에요. 자, 자석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방해하기 위해서 밀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코일을 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N극이 다가올 때 밀려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N극이 다가오면 얘에 의해서 이쪽에 N극이 만나니까 밀려나게 되겠죠. 청력이 작용을 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뒤로 밀려야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말. 디귿입니다. 막대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인대요. 그럼 자기장 변화도 어떻게 돼요? 자기장 변화도 커지게 되고 자기장 변화가 커지면 만들어지는 유도 전류도 증가해줘야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검유기에 연결된 솔레노이드의 막대 자석의 N극을 멀리 했대요. 가까이 오는 것도 싫었지만 멀리 가는 것도 싫어요. 무슨 극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S극. 그래서 아래는 N극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자기장 변화. 그런데 자기장 변화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석을 멈추면 자기장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전류도 없어야겠죠. 그러면 전류를 측정하는 검유계 바늘은 0을 가리켜야 되겠죠. 니은입니다. 자석의 N극을 더 빨리 움직인대요. 그럼 자기장 변화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검유계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 멀리 할 때, 자석이 멀어질 때 지금 검유계는 왼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가까이 하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 방향이 돼야겠죠. 그러면 가운데가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멀어질 때 왼쪽이었으면 가까워질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야겠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N극이 가까워져야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S극을 가까이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보라색으로 표현해 줄게요. 만약에 S극이 다가오면 지금 S극이 가까이 오는 경우에는 무슨 극으로 막아야 돼요? S극으로 막아야 되죠.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을 때 S극이 다가오면 S극으로 막아야 돼요. 그럼 뭐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림이랑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도 어때야 돼? 똑같이 왼쪽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S극이 다가올 때는 왼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면 N극을 가까이 해줘야겠죠. (5번입니다) 그림 가는 막대 자석이 일정한 속력으로 중심축을 따라 원형 도선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나는 멀어지고 있대요. 똑같은 극인데 하나는 가까워지고 하나는 멀어지면 전류의 방향은 어때야 돼요? 반대여야 돼야겠죠. 그래서 얘는 반대. 자, 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막대 자석은 자기장을 이렇게 퍼지는 방향으로, 방사형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때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장이 약해져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더 촘촘한 건 극 가까이에 있을 때 더 촘촘하게 됩니다. 즉, 촘촘하다는 건 자기장이 세다는 거죠. 자기력선 개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에서 자석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도 증가하게 되겠죠?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적을 잡아놓고 자기력선을 볼 건데 자석이 멀리 있을 때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퍼져야 되니까 얘를 통과하는 애는 요 2개 정도밖에 없겠죠. 근데 요 면적이 가까이 오면 요 정도 오면 그때부터는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선속이 증가한다. 얘가 자기력선 개수니까. 얘가 자기력선 개수. 얘가 자기력선 개수. 자, 그 다음에 우리 막대자석이 원형도선으로부터 받는 힘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N극 다가오면 위쪽에 무슨 극 만들어서 밀어내야 돼요? N극으로. 그러면 가에서는 힘을 위쪽으로 받게 되겠죠. 자기력을. 나에서는 멀어지는 게 싫어서 무슨 극으로 끌어당겨요? S극으로. 그러면 나에서는 자석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가에서와 나에서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6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Y축 위에 플러스 Y방향으로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이 고정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얘는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직선도선을 중심으로 해 동심 원형 형태로 이렇게 만들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이 평면, 종이면과 나란한 평면을 생각해보면 도선의 왼쪽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도선의 오른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보시면 정사각형 도선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도선이기 때문에 얘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내부에 있는 거예요. 자기장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한테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직선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약해져요. 네, 정사각형 도선이 직선도선을 향해서 오고 있으니까 얘를 통과하는, 정사각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점점 강해지게 될 겁니다. 자기장이 증가하는 게 싫으니까 정사각형 도선 입장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막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싫어서 얘를 막기 위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겠죠. 나오는 게 증가하는 게 싫으니까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엄지손가락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주고 내 손가락으로 감아주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이게 전류의 방향.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2번이에요. 정사각형 도선의 우변이 마이너스 A인 지점을 플러스 X방향으로 EV의 속력을 통과한대요. 다 똑같이 했는데 정사각형 도선이 움직이는 속력이 2배가 됐어요. 그럼 자기장 변화도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전류도 당연히 증가해줘야겠죠.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디귿자 모양의 도선이 놓여져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직선 도선이 디귿자 도선 위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죠.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디귿자형 도선은 열려있는 회로인데 여기 위에 직선 도선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닫혀있는 회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코일 감아놓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일자형 도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회로의 넓이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코일의 넓이가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자기력선, 이 균일한 자기장에서 요 표시 하나를 자기력선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기력선의 개수가 회로의 넓이가 넓어짐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겠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항상 코일은 이 도선은 뭘 싫어해요? 자기장 변화를 싫어해요. 들어가는 게 늘어나는 게 싫으면 뭘로 막아줘야 돼? 나오는 걸로 막아줘야지. 그래서 이 회로에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끔 전류를 흘려보내줄 거예요. 엄지손가락 지면서 나오는 방향으로 향해주면 가마 쥐었을 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즉 유도 전류의 방향은 C에서 R에서 D 방향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니은이에요.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속력이 일정하면 면적이 증가하는 비율도 어때요? 일정해야 되겠죠. 제가 이거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유도 기전력이 결국은 전류에 비례하니까 유도 기전력이 뭐랑 상관이 있는지를 봤더니 가문수랑 시간에 따른 자기력선 변화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자기력선 변화는 자기장과 면적의 곱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이 케이스는 자기장이 일정한 경우니까 자기장이 일정한 경우 균일한 자기장이니까 B를 앞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NB의 델타 T분의 델타 S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가문수 1이니까 N은 1이 되는 거죠. 생략 가능하고요.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기장 변화와 균일한 자기장 값과 시간에 따른 면적 변화가 결국은 유도 기전력을 만들고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형성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면적이라고 하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기장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L 곱하기 X가 돼요. 근데 L은 시간이 변해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얘는 균일한 값이에요. 그럼 얘도 앞으로 빼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식을 다시 썼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B 곱하기 L 곱하기 시간에 따른 X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X가 시간에 따라서 늘어나는 정도는 누구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V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인 전압과 전류가 정해지는 거예요. 속력이 일정하면 전압도 어때요? 일정하고 전류도 일정해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속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도 증가하고 전류도 증가하는 거고 속력이 감소하면 전압도 전류도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속력이 0이면 면적이 안 변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유도 전류 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디귿입니다. 직선도선의 속력을 증가시키면 전류의 세기도 어떻게 돼야 된다? 방금 말한 것처럼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제가 식을 이런 식으로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8번입니다. 그림은 사각형 도선이 자기장 영역 1과 2를 화살표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지나가는 순간의 모습을 A, B, C, D로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자기장은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자, A입니다. A는 자기장이 없는 곳에서 자기장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즉,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뭐 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 하나하나가 자기력선이라고 생각하면 A가 오른쪽으로 가면 얘를 통과한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거죠. 자, 들어가는 방향 자기력선 증가하는 거 A 입장에선 달갑지 않아요. 그럼 무슨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야 돼요? 나오는 방향으로. 오른손 법칙 이용해주면 엄지손가락 나오는 방향으로 했을 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A에서는 사각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뭐예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X표시 하나당 자기력선 하나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X표시가 증가하니까 자기력선 개수가 증가하는 거죠. 자, 얘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면적 변화가 일정할 겁니다.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는 면적 변화가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A에서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 차지하는 면적의 증가율이 일정할 거예요. 이건 B나 C나 D나 똑같죠. B는 자기장에 있는 영역이 감소하는 비율이 일정할 거고, 그 다음에 C도 증가하는 비율이 일정할 거고, D도 감소하는 비율이 일정할 거예요. 그러면 A나 D나 면적 변화는 일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장이 다르죠. 면적 변화는 일정하지만 말하자면 얘는 X표시 하나가 자기력선 하나면 B는 자기장 영역 2는 자기장이 훨씬 더 세니까 요거 하나가 자기력선 2개인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A 입장에서는 1초 동안에 이 X표시가 2개 증가했다라고 해보자. 그때 D에서는요, 똑같이 2개가 감소했지만 이 한 개당 자기력선은 2개니까 총 4개가 감소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자기력선 개수 변화가 더 큰 건 누구예요? D죠. 그럼 자기력선 변화가 더 큰 게 D면 전류도 누가 더 커야 돼? D에서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니은은 땡. 디귿이에요. B와 C에서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다라고 했는데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B예요. B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해요. 그러면 감소하는 거 싫으니까 들어가는 방향 더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을 늘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C에서는요,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고 있어요. 나오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상쇄시켜줘야겠죠. 그러면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해보셔야 알 수 있어요. 9번입니다. 그림 가는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저항 R이 연결된 평행한 두 도선을 종이면에 고정시키고 도선 위에 도체 막대를 놓은 후에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 가로 길이는 일정하지만 세로 길이가 속력에 의해서 점점 증가하니까 면적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하면 당연히 얘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T일 때를 볼게요. 속력이 2V일 때입니다. 어쨌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증가하는 게 싫어서 무슨 방향으로 상쇄시켜서 감소시켜야 돼요? 나오는 방향으로 상쇄시키는 거죠.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이 형성되려면 전류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P에서 R에서 Q 방향이 맞는 말이에요. 니은이에요.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T일 때랑 3T일 때를 비교하래요. T일 때는 속력이 2V고 3T일 때는 속력이 V입니다. 그러면 속력은 T일 때가 더 빨라요. 속력이 빠르면 면적 변화도 어때요? 빨라요. 면적 변화가 빠르다는 건 자기력선 개수 변화도 파이 변화도 크다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전압도 전류도 더 커져야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이렇게 되면 전압이 증가하고 전류가 증가하는 거니까. 디귿입니다. 도체 막대의 이동 방향이 반대로 된대요.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제 면적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 자기력선 개수가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감소하는 게 싫으니까 뭐 해주는 거야? 들어가는 방향을 너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들어가는 방향이 감소해서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들려고 할 거고 그럼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겠죠.
그래서 Q에서 R에서 P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랑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감소시킬 때는 증가시키려고 하고 증가할 때는 감소시키려고 하니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10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금속 도선 P가 1cm/s라고 하는 일정한 속력으로 X축에 나란하게 등속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장 영역 1, 2를 지나고 그 다음에 자기장 영역 3까지 통과를 하게 됩니다. T는 0일 때 P의 중심의 위치는 X는 0이래요.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P의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 시작한다는 얘기고 1이랑 2는 자기장의 방향도 같고 자기장의 세기도 같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기장 영역 3은 자기장의 세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자, 이때 10초일 때 P의 유도전류가 흐르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10초일 때는 사각도선이 중심이 10에 놓여져 있을 때죠. 1초당 1cm씩 움직이는 애니까 얘는 1초당 1cm씩 움직인다라는 뜻이니까 10초일 때는 원형도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자기장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1이랑 2는 자기장이 균일하게 형성된 애예요. 그럼 이 내부에서 사각도선이 움직일 때는 어디에서 움직이건 간에 얘를 통과한 자기력선의 개수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기력선 개수가 같으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변화가 없으면 유도전류도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땡. 그래서 영역 1과 영역 2는 자기장의 방향도 세기도 같으니까 내부에서 움직일 때는 자기장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기력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력선 개수 파이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쳐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일부 자기장에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거나 혹은 나와야지만 자기력선 개수가 변하게 되고 전류가 유도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니은입니다. 5초일 때와 15초일 때 유도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빨간색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5초일 때는 사각도선이 여기 놓여져 있을 거고 15초일 때는 이렇게 놓여져 있겠네요. 자, 이때 얘네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요 5초일 때는 바로 4초일 때 자기력선 얘를 통과한 자기력선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5초가 되는 순간 얘를 통과한 자기력선이 2개 증가했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5초일 때는 14초일 때보다 자기력선 들어가는 방향은 2개 감소했고 나오는 방향은 2개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5초일 때는 0에서 2개가 된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15초일 때는 마이너스 2개에서 플러스 2개까지 총 4개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총 4개가 된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은 2개 감소했고 나오는 방향은 2개 증가했으니까 총 변화는 4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2개 변하고 얘는 4개 변화했으니까 변화량이 15초일 때 더 크고 당연히 그럼 유도전류도 15초일 때 더 커야겠죠. 얘는 땡. 15초일 때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자기장 변화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초일 때는 자기장이 0인 곳에서 자기장이 비제로인 곳으로 변한 거죠. 얼마만큼 변했어요? 비제로만큼 변했어요. 그런데 15초일 때는
B0만큼의 자기장이 형성된 곳에서 다시 B0만큼 자기장이 형성된 곳인데 서로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플러스로 두면 하나는 마이너스로 둬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변한 건 플러스 B0에서 마이너스 B0로 이 B0만큼 변화한 거죠. 자기장 변화가 누가 더 커요? 15초일 때가 더 크니까 전류도 당연히 15초일 때가 더 커야겠죠. 디귿입니다. 5초일 때와 20초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다라고 했는데 5초일 때 지금 들어가는 거 많아져서 뭘로 막아줘야 돼요? 들어가는 게 늘어나는 게 싫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들어주려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20초일 땐 여기 있을 텐데 20초일 때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는 거죠. 그럼 나오는 방향을 늘려줘야 되니까 5초일 때랑 동일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11번입니다.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 속에 놓인 직사각형 도선이 자기장 방향의 수직인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자,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이 이루는 면 사이의 각은 세타래요. 이때 점 A, B, C는 도선의 고정된 점이라고 합니다. 세타가 0일 때는 자기장의 방향이랑 도선에 요 감겨져 있는 면이 나란하기 때문에 도선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도선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가 회전을 하면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점점 나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싫으니까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도선은. 얘는 뭘 하게 되냐면 이 자기장이 증가하는 걸 방해하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이쪽을 향하고 감아쥐는 형태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겠죠.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럼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단위 면적을 잡았을 때 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직으로 통과할 때가 가장 많은 거고 얘가 비스듬하게 놓여져 있으면 그만큼 수직으로 통과하는 개수는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직일 때가 최고니까 세타가 90도일 때 최대인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0에서 90도가 될 때는 자기장이 증가해요. 근데 90도에서 180도가 될 때는 다시 나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애들이 줄어드는 거니까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장이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는 증가할 때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감소할 때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만드는 거니까 전류의 방향이 당연히 반대가 돼야겠죠. 니은은요, 요게 180도가 될 때인지 지날 때인지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풀지 맙시다. 얘는 물푸에서 사실은 다루는 내용이에요. 교육과정을 넘어서고 표현 자체도 애매해서 90도에서 180도가 될 때랑 180도에서 270도가 될 때랑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다시 물투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얘는 안 푸셔도 돼요. 12번입니다. 그림 가는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된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저항 R이 연결된 직사각형 도선의 일부가 놓여 있는 거래요. 이때 이 자기장 영역의 자기장 세기를 변화시킬 거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자기장 영역에 놓여 있는 도선에서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니까 도선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만약에 면적이 일정한데 지금 요 자기장 영역을 통과하는 도선의 면적은 일정한 거잖아요. 면적이 일정한데 자기장 변화만 나타날 때는 유도기 전력 시기 면적은 일정한데 자기장 변화인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가문수 한 번이니까 n 생략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면적은 일정하니까 자기장 변화가 증가하면 유도기전력도 증가하고 전류도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당 자기 선속인데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자기 선속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3초일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물어봤는데 지금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싫어서 뭘 만들어야 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도선에 만들게끔 전류가 흘러줘야 되니까 오른손 법칙 이용하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의 방향은 A에서 R에서 B 방향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디귿이에요. 직사각형 도선에 유도된 기전력의 크기는 6초일 때가 3초일 때 2배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유도 기전력 전압을 물어본 거예요. 전압을 물어본 건데 이 전압이 3초일 때가 6초일 때보다 큰지를 보면 되는데 이 전압은 누구랑 상관이 있었어요?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랑 상관이 있었어요. 델타 T분의 델타 B는 이 그래프에서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지금 어때요? 일정해요. 그러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전압도 어떻다는 뜻이에요? 전압이 일정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일정하니까 전류도 어때야 돼요? 일정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3초든 6초든 전류의 세기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전압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2배가 아니라 일정하다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러 번 돌려보거나 저한테 꼭 질문하러 와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